3월 7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15,161명의 신규 코로나로 마무리하였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세 번째 기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상도치가 개그를 쳤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하는 말은 웃으라고 마우스라고. 약간 어거진데 생각해보면 재미가 있길래 제가 쳤는데 마우스라고 마우스라고. 아무튼 개그는 설명하면 재미가 없는데 아무튼 한 거니까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요즘 뉴스는 한국 뉴스, 유전 뉴스고 지금 다 이 경제에 대한 기사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예. 자, 매일 경제 자산 거품 꺼지기 전 80년대 일본과 비슷. 한국 경제 두고 영 이코노미스트 경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자산 거품이 꺼지기 전인 198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고 분석하며 여러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5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우선 한국은 일본처럼 수출로 부를 축적해서 일본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를 넘었다. 반면 생산 가능 인구는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처럼 줄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80년대 후반 일본과 한국 경제의 모두 금융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토지 가치가 일본의 문제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토지 가치는 2013년 GDP 대비 4배에서 현재 5배로 뛴 상태다. 일본의 문제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토지 가치는 GDP 5.4배였다.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도 일본의 8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근거다. 자, 이거는 아무튼 간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볼 거는 아니고, 항상 이 경제에 대한 건 항상 비관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비관적으로 보고 나중에 잘 되면 좋은 건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다가 비관이 되면 사람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경제는 비관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도 잘 보시고, 좀 준비를, 저도 한국이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민 1세대는 한국과 직결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 경기에 신경을 쓰는 게 맞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 되겠지 하고 있는 것보다 항상 공부를 하면서 대처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근데 느낌은 요즘 한국은 한 2, 3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갑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든 최소. 예. 자, 다음 뉴스. 이달부터 우크라이나 빨 물가 충격 온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등.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경제 발전은 머무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 빨 물가 충격이 이달 말부터 한국에 상륙한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물가 상승 3%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물가 불안을 점점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한 2%가 가장 적정한 그 물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은 7.5%죠. 근데 한국도 3%대를 유지하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겁니다. 예. 6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많이 수입하는 원유인 두바이 현물 가격은 4일 기준 배럴당 108달러 84센트를 기록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달 하순 90달러 안팎이었음을 고려하면 20%가량 급등했다. 동북아 지역 천연가스 LNG 가격 지표인 JKM 같은 기간 동안 100만 BTU당 25달러 선에서 38.65달러로 50% 이상 급등했다. 밀 가격 역시 침공 전과 비교해 50% 안팎 올랐다. 최근엔 쌀 등 여타 곡물 가격까지 덩달아 오른 추세다. 통상적으로 유가, 천연가스, 곡물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은 3주,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 가격이 이제 반응이 온다는 거네요. 예. 유젠드도 그렇겠죠. 이제 여기도 이제 슬슬 올라가겠죠. 또 더. 이제 큰일이요. 더 올라가면.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예. 여기서 물가까지 더 올라가면 수입은 줄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거 진짜 다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뉴질랜드였습니다. 어제 3월 6일 코비드-19 업데이트 15,161개의 새로운 커뮤니티 사례 618명 병원 입원 1명 사망. 뉴질랜드 보건부는 15,161명의 새로운 코비드-19 지역 사례가 발생했으며 610명이 현재 병원에 입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건부에서는 성명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10명 중 10명이 지원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병원에 관련 없는 건강상태를 가진 환자가 코비드-19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한 명의 사망도 보고되었습니다. 사흘 연속 환자 수가 감소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코비드-19 대응 장관은 실제 일일 감염자 수가 10만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 히킨스 코비드-19 대응 장관은 뉴질랜드가 실제 일일 감염자 수는 매일 보도되고 있는 2만 명보다 10만 명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의무가 종료되기 시작하기 시기는 뉴질랜드의 오미크론 발병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그는 일요일 아침 TVNZ의 Q&A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이거에 좀 동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걸렸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약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도 회사 다닌 사람들은 가서 양성 반응을 만들고 싶어 하고, 왜냐면 안 나가고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근데 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 사람들이 뭐 활성 상태에서 나가다니지 않죠. 근데 약을 먹고 어차피 집에 있으면 그냥 낫기 때문에 괜히 얘기했다가 10일을 집에 있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 있다가 한 4, 5일이면 다 나니까, 한 2, 3일이면 나요. 4, 5일이면 다 깨끗해지니까 그냥 그때 나오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은 또 그냥 검사소가 너무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그냥 키트를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제가 볼 땐 안 나온 사람도 많아요. 걸리고도 지금 제 생각에는. 예. 이거에 제가 볼 땐 10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10만이면은 10만까지 2만인데 10만까지 5배까지는 안 되겠지. 한 4만, 5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아무튼 이번 주에 오늘 뭐 내일 모레까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뉴질랜드 국경이 올해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앞으로 험난할 수 있습니다. 투어리즘 NZ. 뉴질랜드 관광청 대표는 2022년 재개관 해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 거의 2년 동안 폐쇄되었으며 트랜즈 태즈먼 거품에 대한 몇 번의 시도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당시 관광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 단체는 뉴질랜드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캠페인을 시작하는 등 국내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 드몽드 최고경영자는 뉴질랜드 관광청이 국내 마케팅과 산업 및 지역 지원에 계속 역할을 할 것이지만 주요 초점은 국내 시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수기 외에 여행 가능성이 가장 높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먼 곳으로 여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은 뉴질랜드인이므로 우리는 확실히 여기에 집중하고 이 지역에 여행하도록 계속 유인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라라고 드몽드가 말했습니다. 저랑 좀 의견이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캄보디아나 태국 이쪽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 관광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약간 좀 지금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뉴질랜드가 연다 해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좋지 실질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만 보고 하는 사람들은 나오지만 이런 경제학자들이 계속 얘기 들으면 수치와 지금 현실의 경기가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에 한 2, 3년 좀 어렵지 않을까. 최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다 해도 굉장히 뭐 엄청난 피드백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또 여러 데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카인가 오라이 250만 달러 폭발. 건축업자가 실패한 아타투 오클랜드 아파트 지연. 자, 주립주택 소유주며 개발업체인
카인과 오라 홈즈의 커뮤니티는 250만 달러의 비용 인상과 해외 모듈식 주택 사업이 청산되면서 포기한 웨스트 오클랜드 아파트 프로젝트에서 7개월 지연을 겪을 것입니다. 한 관계자 호주 기업이 테아나2 부지에 있는 21개 유닛의 캐빌 에이브 부지에서 외부 제조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830만 달러가 드는 대신 이제 1080만 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완료되는 대신 지금 5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5월에도 완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저번에 또 약간 겹친 기사 같은데, 전번에 또 나왔던 기사 이제 마무리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시작이지. 제가 볼 때는 지금 건축비가 좀 엄청 올라가지고 예전에 계약해놓은 사람도 제가 볼 땐 그거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비용들이 다. 그럼 뭐 맛이 가는 거지 뭐. 아무튼 이거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예상이 들어갑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 인터 아이슬란더는 코비드-19 운항이 중단된 후 항해를 재개합니다. 인터 아이슬란더 페리는 55명의 직원이 코비드-19에 감염되거나 격리로 인해 이전 여행이 취소된 후 오늘 밤 항해할 예정입니다. 승무원을 위한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오늘 두 척의 항해가 중단되었습니다. 인터 아이슬란드를 운영하는 키위레일은 오늘 저녁에 웰링턴에서 픽턴으로 가는 페리가 어제 저녁이죠. 지금쯤 출발하고 오전 12시 40분으로 반대 방향 페리가 둘 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55명 인터 아이슬란드 페리 직원이 코비드-19에 감염됐거나 밀접 접촉자로 격리되어 오늘 쿡 해협 중횡단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이 페리가 뭐냐면 픽턴과 웰링턴, 북섬과 남섬을 오가는 페리인데 직원들이 이제 55명이 감염되니까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뭐. 먼저 그러니까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좀 줄여야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 1, 2주 내로 뭔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 정말로 이렇게 되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 지금. 다 감염되면 못 나오니까, 시비를. 그러면 이게 그 공백을 누가 메우냐고. 아무튼 좋은 안이 나오면 참 좋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써도 괜찮았나요? 예, 월요일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또 한 주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